1994년 미국 월드컵, 콜롬비아 수비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가 자살골을 넣었습니다. 열흘 후 새벽, 그는 총 6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총을 쏜 남자는 방 아쇠를 당길 때마다 소리쳤습니다. 골. 그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단 하나의 실수가 어디까지 사람을 데려가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1994년 이전 콜롬비아 축구는 세계가 주목하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1992년 한 경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아르헨티나, 마라도나가 있던 팀, 그 팀의 홈구장에서 콜롬비아가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브라질의 전설 펠레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우승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국민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이유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약 카르텔도 아니고 내전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총성 소리를 들으며 자란 메데인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팀의 주장이 안드레스 에스코바르였습니다. 메데인 출신의 수비수, 거친 태클보다 공정한 플레이로 이름을 얻은 선수, 팬들은 그를 축구의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월드컵을 꿈꿨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겠죠. 1994년 6월 22일 로스앤젤레스 로즈볼 스타디움, 콜롬비아 대 미국. 콜롬비아는 첫 경기에서 루마니아에 3대 1로 졌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만 이기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지면 끝이라는 것을. 에스코바르도 알았습니다. 경기장엔 9만 명이 넘는 관중이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콜롬비아 팬들이었습니다. 먼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는 미국 땅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 미국 공격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에스코바르가 발을 뻗습니다. 공이 그의 발에 맞았습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자기 골문 안으로.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스코바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허리에 짚고. 그는 알았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동료들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은 다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콜롬비아는 결국 2대 1로 패했습니다. 조별 예선 탈락.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선수들의 얼굴이 어땠을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메데인 공항에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달걀이 날아들었습니다. 포스터가 불탔습니다.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들린 이름 중 하나가 에스코바르였습니다. 그런데 에스코바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그는 신문 칼럼을 썼습니다. 사과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존중합시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곧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나라 전체의 분노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고개를 들고 내일을 봤던 그 마음, 솔직히 저라면 한동안 밖에 못 나갔을 것 같습니다. 커튼 치고 핸드폰 끄고. 에스코바르는 훈련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소속팀에 복귀하려 했습니다. 칼럼도 썼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메데인은 달랐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 안드레스와 성이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그 마약 카르텔이 무너진 자리를 새로운 범죄 세력들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 중 하나가 갈론 형제라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월드컵에 거액을 걸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승리에. 콜롬비아가 졌습니다. 그들은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습니다. 에스코바르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귀국 10일째 되던 날 새벽, 그는 친구들과 메데인의 한 클럽을 찾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숨을 돌리고 싶었겠죠. 클럽을 나서려던 순간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이 나왔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골! 6발. 에스코바르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 15분 병원에서 사망. 범인은 갈론 형제의 경호원 움베르토 카스트로 무뇨스였습니다. 콜롬비아의 승리에 거액을 베팅했다가 돈을 잃은 범죄 조직을 대신해서 검찰은 갈론 형제가 배우라고 의심했지만 끝내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무뇨스는 4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포스터를 불태웠던 그 팬들이 다시 거리에 나왔습니다.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죽고 나서야 쏟아냈습니다. 콜롬비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방향을 잘못 잡은 그 발 하나. 에스코바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발표에서 말이 꼬인 그 순간, 이메일을 잘못 보낸 날,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했던 기억, 혼자 있을 때 그게 올라오죠. 왜 그랬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 기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에스코바르는 그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걸고 얼굴을 드러내고 신문에 썼습니다.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쓴 지 열흘 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러니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가 맞았습니다.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코바르의 죽음은 콜롬비아 축구를 바꿨습니다. 마약 자본이 축구판을 지배하는 것에 저항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스포츠맨십 상이 생겼습니다. 그는 콜롬비아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됐습니다. 살아서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쓴 그 칼럼의 문장,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는 지금도 콜롬비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월드컵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가 실수를 할 겁니다. 그 선수의 얼굴을 보세요. 에스코바르가 알았습니다. 실수는 삶을 끝내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에스코바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썼습니다. 얼굴을 드러내고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마음속에 묻어둔 실수 하나가 있다면 에스코바르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